올라갈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한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저희 이제 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주제가 저희 D8이라는 이제 기업 투자 비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실무자에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좀 이게 D8 비자가 투자 비자라는 건 알고 있긴 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1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억 이상 있고 우리나라에 사업하려고 하면은 D8 비자가 다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말씀대로 D8 비자가 뭐 기본 요건은 그냥 해외 외화로 1억 이상 투자가 맞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되게 그냥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실무적으로는 그 출입국 외국인청 공무원분들이 제일 주의해서 보시는 게 이 투자금의 그 원천, 출처를 중요하고 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D8 비자의 이제 근무 취지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혹시 뭘 것 같은가요? 그냥 외화벌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대로 정부의 취지는 해외에 있는 외화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이 외화가 원화로 환전됨으로써 원화 가치가 올라가거나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보유량을 더 늘리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화의 투자금의 출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진 이유가 옛날에 그 동인천 쪽에 보시면은 그 무역단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중고차 무역도 하고. 송도 유원대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엄청 많잖아요. 무역회사가 엄청 많이 몰려있는 그 단지가 있거든요. 되게 다른 이야기긴 한데 밤에 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이제 불빛도 별로 없고 특히나 그쪽이 좀 이상하게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국에서 소득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비자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외로 뺐다가 다시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식으로 하는 외국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그분들의 나름대로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비자는 취지가 그냥 온전하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이걸 투자금으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잠깐 뺐다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정부의 취지랑 완전히 어긋나는데 그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 출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정부에서 뭐 요건은 1억 투자 단순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 투자금의 출처 원천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벌고 모았는지를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되게 좀 많이 번거롭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국가마다 서류가 다를 거고 또 직업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그 직장인을 하면은 단순하게 근로소득 증명이 있겠지만 사업을 한다 또는 내가 부동산을 매각했다 또는 내가 뭐 주식 투자 성공해가지고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마다 또 소득마다 서류가 다 달라요. 심지어 이게 또 외국어다 보니까 이 외국어로 또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나 영어로 제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는 진짜 이 출처 증빙하는 거 하나만으로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영훈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3개국 가능한 되게 능력자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되게 잘 맞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약간 출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출처가 이런 거는 되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약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애매했었던 사례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몇 가지가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모호한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남의 돈 투자금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남의 돈이라고 하는 약간 부모님 돈? 또 남의 돈인가요? 남의 돈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남의 돈일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남의 돈이라는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의 돈이거든요. 타인의 돈? 부모님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친구 돈이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 돈이나 친척 또는 더 멀리 가서는 뭐 은행 대출일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케바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봤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공무원님께 들었어요. 심사하다가. 공무원님 말씀으로는 부모님 증여세를 다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증여신고를 해서 받은 돈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네. 만약에 나의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이겠죠 보통. 뭐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시다.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 하니까 도와준다 하신다. 이 절차를 정당하게 해당 국가 정부한테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은 가능해요. 가능하구나. 대신 이제 그 증여받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돈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증빙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여러 단계 걸쳐가지고 증빙을 여러 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올라갈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한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 3단계 정도 거친 경우가 있었대요. 공무원님께서. 거쳐보니까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알고 보니까 뭐 부동산 매각이나 또는 뭐 주식 매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 뭐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가 정당하게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까다로운 비자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업자 비자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웃긴 게 이런 가족 간의 증여는 그나마 이렇게 좀 유하게 봐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제 친구 돈이나 또는 뭐 어느 그 지인이 나한테 투자를 했다. 투자를 받고 또 이제 그만큼 뭐 지분을 받아갔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제 그냥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거나 받은 돈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목적이 외화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까 우리나라에 번 돈을 돌려서 돌아오는 거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 약간 돈 들어오는 거 외화벌이라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해가지고 약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외화도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까탈스럽네요. 그렇구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행정사도 사업이고 플랫폼도 사업이고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박, 카지노 이런 건 사업이지만 불법 사업으로 뭔가 취득돼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비자 중에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실제로 그 사업 비자가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제 불가능한 업종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인이 못하는 건 다 당연히 못하는 거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카지노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저희도 사실상 제한이 있잖아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도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가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국인도 하기가 어려운 사업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국가 사업 중에서 뭐 전기, 철도, 뭐 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관여해가지고 공기업이나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국인들도 제한되어서 하지 못합니다. 약간 방해 같은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방위도 안 돼요. 방위도 안 되고. 왜냐면은 이제 방위는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국인한테 이런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안 돼서 기술 유출도 좀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플러스 알파로 보면은 무역도 많이 제한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되게 고유의 기술이 있다고 쳐요. 이런 원천 기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원천 기술을 다루는 무역을 한다. 이런 경우에 좀 특별히 좀 까다롭게 봐가지고 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일단은 대한민국에게 이제 좀 이득이 되려고 하는 취지의 비자인 건데 반대로 뭔가 기술이 약간 반출되거나 국가가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좀 중요한 업종인데 이걸 외국인이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인천 살았거든요. 근데 인천에 아까 뭐 영상 얘기했지만 송도 유원지 쪽에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어느 날 가면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비자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할 때도 있고 3년 할 때도 있고 5년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자라고 하는 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게 뭔가 지속 가능해야지만 연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연장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기준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시작 단계고 이 과정에서 어떤 요건들을 준비해야지만 연장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D8 비자는 처음에 발급받을 때 대부분이 다 1년이거든요. 1년이고 그 1년 안에 내가 뭔가 사업을 이제 사업적으로 실적을 증명하거나 내가 뭐 해온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의외로 연장은
비교적 발급이 쉽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운영을 해요. 회사를 운영해요. 당연히 초기에는 내가 투자한 만큼 비용 회수도 해야 되고 매출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초기니까. 근데 매출이 아예 안 나와도 네. 연장하는 경우가 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도? 네. 왜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다 하면은 사실상 네. 몇 년 동안 매출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이 나오냐 돈을 네. 벌고 있냐 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수임했던 네. 그 비자 연장 사례 중에서 네. 매출이 안 나왔던 그 기업은 네.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장품을 이제 제품들 같은 거 당연히 다 테스트를 하고 거치고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네. 이분이 뭐 매출이 빵원이었어요. 아, 비용만 네. 엄청 쌓여있는 그런 법인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이쪽에서 네. 뭐 내가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화장품들 테스트 하고 있다. 네. 테스트 결과서 이런 것들을 네. 다 실제로 내가 사업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네. 매출이 아예 안 나오고 적자여도 연장해 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좀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여기까지 한번 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얘기해보니까 영팀장님이 디파 비자는 진짜 엄청난 전문가네요. 네. 뭐 비자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용해 주시면은 약간 이 영팀장님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